실학주의로 갈까? 됐어. 지금 교재 어디 가는 거야? 교재 펴봐봐. 교재를 72페이지로 가는 거야. 응? 그 앞에 교재 종교개혁기와 정의가 된 거야. 응? 그래서 이제 실학주의로 가는 거야. 여기 보자. 우리가 요게 이제 16세기가 이렇게 됐잖아. 그죠? 근데 17세기에 와서, 이제 실학주의 쪽으로, 이제 보면은, 자, 여기 보자. 이제 실학주의가 나타나는 게, 얘네들은 일단 그래도 종교적인 바운더리잖아, 다. 응? 뭐, 르네상스나 종교개혁도 종교적인 거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 한 시대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이제 실학이라는 개념이 뭐죠? 실제 실용적인 학문, 그죠? 뭐, 이제 이게 종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제 실제 우리 쓰는 이제 학문적인 부분은 이제 실학주의적인 부분인 거지, 그죠? 그래서 실학주의는 이제 새로운 과학을 통한 이제 주로 옆에다 써봐. 우선 새로운 과학을 통한 과학적 탐구의 발달. 응? 이날 실용적 가치에 관심. 실용적이라는 얘기가 이제 들어오는 거지, 그죠?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일단 필기를 좀 하자. 실학주의 교육은 현실과 실제가 같아야 돼. 이게 이제 그제 관련 있어야 된다. 점을 중시, 그제? 그 다음에 실학주의에서 사회 제도나 자연 현상을 연구하여 현실 생활에 대한 구체적, 실제적, 학습을 중시, 그리고
교육 방법은 관찰과 실험에 중점. 이렇게. 실학주의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거야. 일단 체크하고 필기해놓고 다시 한번 체크하자. 그리고 보고 또 이제 설명할 거 얘기하자. 됐어? 근데 여기 봐봐. 지금 스미르 읽기 필기를 했는데 이 중에 포인트적인 얘기가 무슨 실용적인 가치로 온 거지, 그치? 또 설명 중에서 그 아무래도 구체적 실제적 학습을 강조할 수밖에 중시할 수밖에 없지, 뭐, 그치? 실용적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교육 방법에는 관찰과 실험에 중점을 얻는 거, 이렇게, 그치? 자, 보충 자료 봐봐. 실학교육이라고 또 실학주의 교육이라 해서 교육의 이론, 실제에서 관념적인 것보다 실용성과 실천성 강조, 그치? 그게 포인트적인 얘기일 것 같아. 응? 또 교육 내용으로 과학과 모국어 중심, 그치? 그거는 좀 질쳐야겠다, 그치? 감각교육, 실물, 시청, 직관교육. 감각교육이라는 것은 실물교육, 시청, 그러니까 개념적인, 추상적인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고, 그치? 느끼는 교육을 한 거지. 실물교육과 시청각 교육, 그치? 또, 직관교육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의 모토로 삼고, 방법으로 삼고, 그치? 그래서 이루어졌던 교육이라고 얘기해. 근데 처음에 실용성과 실천성 강조는 뭐 그냥 들어올 것 같아, 그치? 근데 과학도 그냥 들어올 것 같아, 내용으로, 그치? 근데 모국어 중심이라는 거는 조금 색다른 면이 있지. 또 감각 교육이다, 실용 교육, 실물 교육과 시청각 교육, 전직관 교육, 그치? 이런 것들은 자, 여기 좀 봐봐. 그래서 실학주의 교육은 우선 전체 흐름은 이래. 근데 이제 요거를 실학주의 교육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얘기를 해. 밑에 보충 자료 봐봐. 처음에 인문적 실학교육이라고 있잖아. 두 번째는 그지, 사회적 실학주의, 그지? 세 번째가 감각적 실학주의, 그지? 이렇게 셋으로 나누잖아. 그지? 여기 보자. 그러니까 실학주의를 인문적, 또 사회적, 감각적 이렇게 셋으로 또 구분해서 얘기를 해. 자, 처음에 인문적 실학주의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이해와 판단을 중시하는 교육 실학주의야. 그러면서 고전 연구를 통해 현실 생활에 잘 적응하는 유능한 인간 양성을 강조했다. 고전 중심의 교리를 토의와 실험에 의해 개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주로 이거는 인문적 실학주의는 고전 연구, 그치? 이쪽에 포인트를 맞춘 실학주의로 보면 돼. 잠깐 여기 좀 봐봐.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고전하면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 그리스 로마, 그치? 요거요. 요 고전을 중심으로 실학적인 거, 그 실용적인 걸 찾아내자는 거지, 그치? 그때 이제 이해와 판단을 중시하는 교육의 인문적이라는 개념이 그렇잖아. 인문적인 실학주의에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의 고전, 이거를
통해 현실 생활에 잘 적응하는 유능한 인간 양성 강조, 고전 중심의 교리를 토의와 실험에 의해서 했다. 그치?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고전적이라는 쪽에 의미를 많이 좀 두면 좋지. 그치? 근데 얘들 그런 거 있어. 뭐냐면, 자, 이제 이게 들어보면, 여러분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을 거야. 뭐냐면, 그리스 시대에, 특히 로마보다 그리스 시대의 어떤 이들의 철학과 사상이 어떠니, 현대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 왜 그럴까? 이들이 보여준 그런 철학과 사상은 인간의 어떤 본연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본초적인, 원초적인, 그치?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것도, 이런 예가 좀 적합할 것 같아. 뭐냐면, 여러분, 음악이 있다 하자. 응? 음악이 있으면, 처음에 만들어진 음악은 어떠니? 인간의 본성에 가장 맞는 음악을 만들었잖아. 그치? 그런데 이 음악이 계속 발전하면서 어때?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거는 현재 상황을 부정해서 다른 쪽의 길로 가는 게 발전이잖아. 그렇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이 음악을 부정하고 또 다른 음악이 장난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부정하게 되고 또 부정하게 되고, 그치? 그래서 현재 와서의 음악은 어때?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보다는 좀 파괴적인 거. 쉽게 얘기하면 어떤 좀 이상한 거. 좀 새로운 장르적인, 그치? 이런 부분들이 각광을 받잖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인간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건 뭘까? 이거겠지, 이거. 그치? 그렇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현상은 음악에서도 들을 수 있고 모든 분야에 다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야? 특히 소설 같은, 책 같은 것도 어때요, 여러분들? 책 같은 것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옛날에 고전이라고 여기는 그런 책들은 인간의 본연적인 어떤 권선징악이라든가, 그치? 이런 식의 어떤 룰이 딱 정해져 있잖아. 근데 요즘 현재는 어때? 권선징악이 안 통하지. 오히려 반전이 생기는 게 각광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선하게 산 사람이 그리고 올바르게 산 사람이 복을 받아야지, 맞잖아. 근데 이렇게 소설을 쓰면 요즘 어떠니? 안 팔리지, 그치? 이거 뭐라고 표현하지? 이런 거를 진부하다 그러잖아. 진부의 이야, 그치? 그런 내용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이제 작가들은, 글 쓰는 이들은 어떻게 바뀌어? 그걸 이제 깨부시는, 그치? 선한 사람이 오히려 악이 되고, 부정적인 벌을 받고, 그치? 오히려 악하게 산 사람이 어때? 잘 되는, 그치? 이런 모습을 본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와서는 우리가 인간의 본연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그래. 근데 이건 선생님 대단히 공감해.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 뭐냐면, 여기다 고전을 좀 읽어라. 고전을 많이 봐라.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 많이들 얘기하잖아. 그치? 그 이야기의 본질이 뭔 줄 아니?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을 보라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도 그래, 얘들아. 물론 현대적인 음악을 듣는 것도 좋지만, 예전에 우리가 고전으로 여기는 음악들이 있잖아. 그런 음악을 가까이 해보는 거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맞는 거지. 그치?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보면은, 그치? 인문적 실학주의라는 부분도, 실학주의 어떤 실용적인 면을 이제 땡겨와야 되잖아. 근데 이 중세에서 너무 신이라는 어떤 존재를 통해서 왜곡이 됐잖아. 근데 이 그리스 시대, 특히 그리스 시대의 어떤 이 고전은 어때? 인간의 이제 본성을 볼 수 있잖아. 이걸 연구를 통해서 실학적인, 실질적인 부분은 이제 우리 인문주의, 주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땡겨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고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치? 근데 그 현상은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TV 보면, 그리스 신화를 이렇게 강해주는 내용들이 있잖아. 뭐 제우스 뭐 이런, 그제 그들의 어떤 신의 신화적인 얘기 이렇게 쫙 해주는 그 강의 들으면 어때, 여러분들? 재밌어, 재미없어? 재밌지 않니? 쌤 이나인 선생님도 그 강의가 나오면 들어. 그럼 강의 이렇게 한두 시간 넉넉히 보기가 들은 얘기 또 들은 얘기 또 들은 얘기지만 어때?
항상 재밌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도 재밌어.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 그지 가까이 할 내용이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 보면은 거기 이제 삶의 기본적인 삶이 다 나오더라고. 자, 그래서 인문적 실학주의는 고전 연구를 통해서 그치?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는 유능한 인간 양성을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 고전에 나왔던 그 모습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치? 인간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회적 실학주의 봐봐. 사회적 실학주의는 이해와 판단을 중시하는 것으로 직접적 경험, 사교, 여행을 중시했고 귀족주의, 교양 있는 신사인 양성 이렇게 돼 있지. 요 사회적 실학주의는 교양 있는 신사인 양성. 요건 좀 이따 얘기해 줄게. 밑에 가정교사에 의한 가정교육 중시. 그것도 체크하자. 사회적 실학주의에서는 가정교사에 의한 가정교육 중시. 로크의 형식 도야설. 로크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 거기 이제 로크라는 이제 인물이 나오잖아. 그치? 로크도 교육사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야. 존 로크, 그치?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는 경험적 인식론, 경험을 중요시하겠다, 이 경험. 그리고 이가 주장하는 게 인간 백지론. 인간 백지론이 뭐냐면 이거야. 아동이 이게 딱 태어났을 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동의 마음은 백지라는 거야.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라는 얘기지, 그치? 교육을 통한. 그래서 아동에 대한 마음은 백지다. 인간 백지론을 주장해. 그리고 신사의 양성. 그치? 그리고 이런 신사의 양성을 통해서 사회 질서에 그지 안정을 가져온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로크 하면은 인간 백지론하고 신사의 양성 이 부분을 잘 기억해놔. 그 형식 도야설이라고 돼 있지. 채덕지 조화된 균형 있는 신사 강조. 채덕지에 조화된 그지 교양 있는 신사 강조. 그리고 형식 도야설 훈련과 습관을 중요시 여긴다. 도야라는 건 만들어내는 거야, 얘들아. 응? 그리고 건강제일주의. 근데 건강제일주의인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문구 중에 하나가 뭐지? 저거 있잖아. 건전한 신체는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신체에서. 그러니까 건강한 신체는 건강한 정신을 만들어낸다. 그치? 로크 말고 밑에다 써놔봐. 건전한 신체는 건강한 정신을 만든다. 로크는 건강 제일주의. 로크라는 인물도 조금 우리가 의미를 두고 봐야 돼. 사회적 실학주의야. 그러니까는 직접적 경험, 사교, 여행 이런 걸 중요시 여기고
귀족주의, 교양 있는 신사인 양성, 그리고 가정교사에 의한 가정교육 중시, 로크의 형식도야설에서 채덕지에 조화된 교양의 신사 강조, 그 다음에 건강제일주의, 그리고 인간백주론, 신사의 양성은 이런 부분을 임팩트 있게 받아들이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보자. 감각적 실학주의 얘기하자. 근데 여기서 실학주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감각적 실학주의를 제일 문제 삼아. 이 부분을 제일 문제 삼는 건데, 자, 보면, 감각적 실학주의는 귀납과 실천 뭐라고 돼 있어? 밑에 현실 생활의 지식 획득, 자연과학적 지식과 연구 방법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 감각적 실학주의는 옆에다 써봐. 감각의 통한. 감각을 통한. 지식 획득. 이걸 얘기하는 거야. 감각을 통한. 그 밑에 코메니우스라고 나오지 않니? 자, 코메니우스를 설명하면서 요거에 대한 느낌을 더 얘기해 줄게. 자, 코메니우스. 자, 거기 또 체크하자. 코메니우스에서, 자, 선생님이 이제 체크해 주는 거 봐봐. 근데 코메니우스는 체코의 교육자야. 근데 뭐 체코 교육자라는 건 알 필요 없고. 자, 뭐가 있냐면, 유아 교육의, 그치, 최초의 유아 교육 사상가야. 그러니까 유아교육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그리고 교육의 목적은 인간과 신의 일체가 되어 행복을 얻는데 두었다. 이렇게. 그리고 유아교육을 강조했어. 유아교육을 강조하고, 그리고 감각교육의 학습의 기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잠깐, 근데 여기까지 됐어. 필기 해놓고 얘기 좀 하자. 여기서 잠깐 들어봐. 감각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유아들이 가진 감각 기관들이 있잖아. 그치? 이거를 통한 교육을 중시 여긴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해와 판단 이거보다는 유아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거 있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중시 여기고, 이것을 통한 교육. 그러니까 충분히 경험적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야. 근데 이 부분은 쌤도 좀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자, 잠깐 봐봐. 사실은 아기들 이제 태어나서 유아의 상태에서 아까 로크는 백지론을 얘기했었잖아. 그치? 백지론이라는 게 유아의 마음은 항상
깨끗한 상태, 그치? 백지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 근데 코메니우스도 같은 맥락이야.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유아의 마음이 이렇게 이제 백지 상태야. 근데 이거를 우리 이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제 이해를 시키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잖아. 그러면 이 유아의 마음은 당연히 누구로 그려지는 거야? 이 교육을 한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려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원체의 어떤 개별성이 있잖아. 나름의 특징이 있잖니, 그치?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발달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 아이의 나중에 창의성이라든가 이 아이의 장점이 없는 게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회 제도적으로 가리키는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 근데 이 교사를 통해서 배우는 유아는 어때? 많잖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가리킬 수는 없잖니, 사회적으로. 그치? 그러다 보면 많은 아이들이 어때? 이 교사의 획일화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 근데 교사는 또 위에서부터 어떤 지침을 받게 되는 거고, 그치? 그럼 전체적으로 전부 다 아이들이 어때? 어려서, 유아인 상태에서부터 획일화가 돼버리고 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획일화된 것은 나중에 복구할 방법이 없어. 어차피 이게 다 없어진 거 아니야, 그치?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되지 않고, 철저하게 이 유아에 가지는 감각기관들이 있잖아. 이걸 통해서 이 아이가 스스로 어떤 걸 깨우쳐 나간다면 어떨까? 이거는 정말 창의적이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을 살릴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부분은 잘 우리가 귀담아 들을 부분이 아기를 기를 때, 그지?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외부의 교육기관에 의지하는 건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제일 먼저 교육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지, 우리는? 보통 아이들이 저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요즘 같아서는 전부 다 놀이방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야? 그제? 뭐 아기가 딱 쓰기 시작하고 말기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육이 들어가잖아, 그제? 그러니까 놀이방이나 이런 데 우선 보내잖아, 그제? 그러다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동이 되는 거잖아, 그제?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잘 보면 아기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을 통한 교육은 아니야. 전부 다 외부로부터의 교육인 거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원래 그 본연을 많이 잃어버리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좀 우리가 좀 현실적이지는 않아. 뭐냐면, 그러면 이 아이의 감각기관에 맞는 개별적인 맞는 교육을 시킨다면은 그런 데 보내지 말아야 되잖아. 그럼 누가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야? 부모가. 그치? 부모가 옆에서 지켜봐주면서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현실적이지는 않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 거야. 근데 이런 거를 그래도 현실적이 아니더라도 이쪽으로 가고자 노력은 해줘야지. 그치? 그래서 나는 이 방법 중에 쌤이 이제 쌤은 권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근데 주중에는 사실은 많이 어렵잖아, 얘들아. 그치? 주중에는 아이를 이렇게 한다는, 케어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려워. 뭐, 엄마가 직장을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그치? 사회생활이라는 게 또 있잖아, 그치? 그래서 주말만이라도 쌤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 뭐냐면 쌤 아들을 꼭 서점에 데리고 갔댔어. 서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큰 데가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잖아.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 가봤지? 거기 가면 진짜 많은 책과 많은 공간이 있잖아. 거기 풀어놓는 거야. 이거 풀어놓으면은 얘는 그 많은 책 중에서 자기가 구미에 땡기는 쪽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제일 처음에는 어딜 가냐면은 쌤 아들도 기억이 나는 게 딱 풀어놓으니까 얘가 막 달려간 데는 만화가 있는 데야. 만화가 있는데 막 달려가더라고. 근데 만화를 막 보더라고. 그럼 뭐 그냥 냅둬야 돼. 그런데 뭐 만화 보지만 이렇게 아니라 그냥 냅두는 거야. 근데 냅두다 보면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때? 얘는 안 봐. 만화를 안 보기 시작을 해. 왜? 이유가 뭐야? 다 봤거든. 그러니까 거기 만화책 나와 있는 게 또 한계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딱 다 보고 나니까 눈을 돌리더라고. 눈을 돌리는데 쌤은 아직 이렇게 보는 게 얘가 먼저 이렇게 돌아다녀.
근데 뭐가 있지? 근데 어리니까 글자로 많이 된 건 잘 안 가르고 주로 그림이 많은 쪽으로 가더라고. 그림이 많은 쪽으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림이 많은 쪽이 어디 있니? 뭐 과학책 이런 거 진짜 그림이 많잖아, 얘들아. 그치? 근데 과학책을 갖다 꺼내놓고 그 그림을 보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맞는 쪽을 이렇게 선택을 하더라고. 그 선택을 하면서 자기가 관심이 있고 자기가 흥미가 있는 감각기관에 맞는, 그치? 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고. 그래서 쌤이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참 자기 걸 잘 찾아가는 거구나. 이게 옆에서 보여. 그러면 얘는 있잖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부모의 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돼 있으면 나중에 어때? 스스로 이제 알아서 해 나가는 힘들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지? 이 방법은 나중에 여러분들도 잘 명심해 뒀다가, 나중에 이제 내 아이가 생기잖아. 응? 그럼 이 수고는 좀 해주면 좋아.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뭐냐면, 나올 때 있잖아. 서점을 나올 때 꼭 한 권의 책을 선택하라고 그래야 돼. 그래서 네가 정말 사고 싶은 책을 하나 사라. 응? 그러면 그 아이는 고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책을 꼭 사주는 게 좋아. 그 책을 사주고 주중에 이걸 읽으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쌤은 그랬던 것 같아. 뭐냐면 서점에 데려갈 때 차에서 그 책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을 해라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책 읽은 거를 아빠한테 한번 설명을 좀 해줘 볼래? 그러면 걔가 가는 중간에 한 20-30분에 걸쳐서 책을 다 설명을 해줘. 뭐가 어떻고 누가 뭐 어떻게 갔었는데 막 이래가면서, 그치? 표현을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러는 순간에 얘는 자기 표현하고 정리를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또 가면 또 사주고, 그치? 근데 이 돈은 뭐 이렇게 아까울 돈은 아닌 것 같아. 뭐 유치원 피아노 학원 보내고 영어 학원 보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거 아닌가? 선생님은 그렇게 아들을 교육시켰던 것 같아. 공부 참 잘했어. 응?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놀랬던 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그렇게 잘 못했어. 반에서 중간 정도 하더라고. 근데 책은 진짜 많이 읽은 애야. 응? 근데 중학교 가가지고 중학교도 그렇게 두드러지게 공부 잘했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 응? 반에서 그냥 뭐 잘한다 이 정도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 응?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전교 1등을 하더라고. 응?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어떡하니 자기 길을 이렇게 찾아가더라고. 응? 근데 이제 물어봤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치? 야, 너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게 된 계기가 뭐니? 이렇게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가 이렇게 데려갔던 거 있잖아. 그치? 그게 자기는 고등학교 가면서 그게 더 이렇게 빛을 보게 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자기가 관심이 있었던 것들이 많이 이렇게 기억이 또 나고, 그치? 학원은 거의 안 다니게 했던 것 같아. 학원은 거의 안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을 했던 것 같아. 응?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쌤이 그래서 지금도, 쌤이 이제 아들이 손자, 손녀 날 거 아니야. 그치? 그 교육은 나한테 맡기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교육은, 아빠한테 맡기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치? 아이를 좋은 것만 봐라. 그치? 그래서 이제 쌤 생각은 이거를 이제 손자, 손녀도 쌤이 그대로 해주려고 그래. 그대로 해주면, 난 그리고 너무 예뻤던 것 같아. 어떤 게 예뻤냐면, 쌤이 이제 멀리서 이렇게 보잖아. 멀리 보면 그 바닥에 이제 주저앉아서, 그치? 주저앉아서 옆에 이렇게 책을 쌓아놓고, 응? 무슨 책이든 간에 쌓아놓고 어떠니, 그걸 보는 모습이 있잖아, 얘들아. 근데 멀리서 이렇게 보이잖아, 그치? 근데 그것도 사진도 찍어 놓은 것도 있어. 근데 그 모습이 진짜 예뻤던 것 같아. 그래서 보면은, 그치. 이게, 막 이렇게 강요하거나 가리킬 문제가 아니라, 그치?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부분은, 그치? 충분히 우리가 배려를 하면서, 그치?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코메니우스의 경우는 이 감각 교육에 대한, 그치? 유아들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야. 그래서 코메니우스는 시험 문제 많이 제시하는 게 그런 이유도 있어. 요거 기억 잘해야 돼. 자, 그럼 보자. 뭐라고 돼 있어?
감각적 실학주의에서 밑에 코메니우스 범죄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범자가 광범위할 범자지 뭐 그치? 대교 수학 세계도해 코메니우스의 합자연의 원리 자연에 지었다는 교수 4단계 그치 단선형 학교 제도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 선생님이 이게 또 이 부분은 또 의미를 많이 두고 봐는 요거 됐어? 필기됐지? 자 그러면 이제 뒷장 그 밑에 실학주의를 도표를 다시 해놨지. 그 위에 설명 중에서 다시 한번 쭉 밑으로 정의해 놓은 거야. 근데 없는 것도 있을 거지만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 그래서 그 표를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놔. 이게 됐나? 자 그럼 뒷장 넘기자. 자 문제 풀자. 1번 답은 어느 게 답일까? 그치? 코메니우스 나오면 뭐 실학주의로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모국어를 과학과 모국어 중요시하겠다 그랬잖아. 이게 됐어? 2번 문제 답 찾아봐. 누구야? 인간 백지론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 로크라 그랬지 않았어? 로크 그치? 3번은 어느 게 답이야? 근데 두 번째 연마 단련시키는 것이라 돼 있지. 그것이 형식도야설이야. 그게 형식도야. 응? 로크 4번 들어가서 코메니우스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누굴까? 뭘까? 합자연의 원리의 교육. 금방 코메니우스에 나왔던 얘기잖아. 합자연은 자연에 맞는 걸 합을 그런 의미지 뭐 그지? 여기 봐봐. 그러니까 감각적 교육이 합자연적인 거지 그지? 뭔가 인위적 강제적인 건 아니잖아 그지? 2번은 맞지? 3번은 맞지? 4번은 품성도야 도덕적 품성 이런 관점은 아니지 않았나? 이건 나중에 보겠지만 헤르바르트야. 헤르바르트 뒤에서 볼 거야. 5번에 세계도의 대교수 수학에 등을 저술하였다. 자 뒷장 넘겨서 5번은 누굴까? 해당되지 않는 거 코메니우스에 해당되지 않는 건 누구지? 국가주의겠지 뭐 그지? 그렇지 않나? 국가주의는 아까 어디서 주로 나왔던 거지? 교육을 국가에서 받아야 된다는 게 종교개혁기에 나왔던 거 아니었어? 그잖아. 맞나? 처음에 과학주의 여기 봐봐. 실학주의에 있어서의 본질이 과학을 통한 거잖아. 그치? 과학주의를 볼 수 있지? 실학주의, 감각주의. 특히 코메니우스는 감각주의. 그치? 맞나? 6번은 뭐야? 코메니우스 교육사상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전의 내용은 아까 뭐였지? 여기 봐봐. 요 실학주의 세 개 중에서 고전을 통한 건 뭐였어? 인문적 실학주의였잖아. 근데 코메니우스는 감각적 실학주의잖아. 그치? 요게 답이 되겠다. 그치? 감각교육. 그치? 자연에서 찾는다. 수업에서 사물에 대한 언어보다 앞서야 된다. 그치? 7번 17세기 서양 사상 실학주의 철학사주에서 강조하는 교육의 특징 옳지 않은 것은 1번 인문적 실학주의 고전 연구를 통해서 현실에서 작용하는 유능한 인간상을 강조한다. 이거 맞지? 그치? 사회적 교육 실학주의는 여행과 같은 경험 중심. 그치? 아까 사교 여행 이런 거에 직접적 경험 얘기했잖아. 다시 앞으로 와봐.
다시 앞에 보면 사회적 실학주의로 와봐. 직접적 경험, 사교, 여행 중심이라 돼 있잖아. 그리고 귀족주의, 뭐 교양 있는 신사인 양성, 로크 이 사람 얘기했던 거 아니야? 다시 뒤로 와봐. 3번 어때? 감각적 실학주의.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생활의 지식을 습득하며 이해와 판단을 주는 교육 방법. 어때? 안 되지. 이해와 판단을 중시 여기는 건 뭐였어? 사회적 실학주의나 인문적 실학주의이지 않았어? 앞으로 다시 와봐봐. 앞에 다시 설명 봐봐. 이해와 판단을 중요시 여기는 거는 그죠? 인문적 실학주의하고 사회적 실학주의였잖아. 이거는 감각이 아니지. 아니 여기 봐봐 다시. 얘가 아까 선배님들 이해와 판단이라는 거지. 이해를 하려면 감각기관적인 게 아니잖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교육을 받는 형태가 되잖아. 이거는 그죠? 이거는 감각주의 교육방 실학주의는 아닌 거지, 그죠? 앞 얘기는 맞아, 그죠? 앞 얘기 다시 읽어봐. 감각적 경험을 통하여 생활의 지식, 요거까지는 맞아, 그치? 근데 뒤에 이외 판단, 그치? 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인문적 실학주의는 고전 중심의 교과. 이거 나오면 된 거지, 뭐, 그치? 자, 8번 하자. 서양 교육사에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1번 고대 그리스 스파르타에선 신체와 영혼의 균형을 교육의 목적 추구하며 교육 과정에서 읽기 수 문학. A 아니지 스파르타는, 그치? 이거 아테네 교육 아니었었니? 스파르타는 군사 양성의 목적이었잖아. 문화 이런 거는 예술 이런 건 아테네지. 2번은 고대 로마서 시대 초기부터 공립학교 공교육 체제가 황제 때 유행했다. 아니지. 공교육 체제가 도입된 건 언제였어? 그치? 고타 교육력 이런 거 종교개혁 시기가 들어오면서였잖아. 그렇지 않나? 3번 어때? 17세기의 감각적 실학주의는 감각을 통한 지각, 관찰과 실문학습 중시였다. 어때? 이게 맞지? 그치? 이게 감각적 실학주의를 얘기한 거지. 그치? 코메니우스. 그치? 맞나? 오케이. 3번 답이 되겠다. 됐어?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나? 뒤에 계몽주의는 또 설명할 게 많은데 서양 교육사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근데 뒤에 마지막 장을 봐봐. 마지막 장에 보면 서양 교육사에서 그리스 교육, 로마 교육, 중세 교육, 르네상스 교육 표가 다시 하나 더 있지, 그치? 그리고 넘기면 16세기 교육, 종교개혁, 17세기 실학주의 교육 여기까지 와 있는 거야. 근데 뒤에 이제 18세기 자연주의, 그 다음에 신인문주의, 진보주의, 그치? 여기로 들어가면서 교육이 돼야 될 거야. 근데 이것도 요건 더 할 내용이야. 그 다음 시간에 그거는 이어성을 하자. 근데 그 표는 한번 배웠으니까는 쭉 배운 데까지는 다시 한번 체크해봐. 그러면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표일 거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맞아 이어서 또 해줄게, 여러분들. 오케이. 야, 근데 이거를 서양 교육사를 보니까 그냥 3시간 정도에 끝내는 수업들이 많아. 그냥 쭉 해주고 문제 안 풀고, 그치?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는 교들이 있는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좀 걸려도 이 방법이 맞아. 그러니까 해준 데까지만 철저하게 해주고 따라와야 돼. 그래서 일반 수업보다는 시간은 걸리지만 문제와 같이 정리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자꾸만 정리를 하면서 따라와야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수고들 했습니다.